안녕하세요. 산업보건하자입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 11가지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는 총 11가지 작업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고시 2020-12호가 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인데요. 이 고시 3조에 보시면 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작업이란 다음 각호, 그 각호는 총 11가지 호가 되겠는데요. 그 작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각호의 내용에 대한 11가지 작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단기간 작업, 간할 작업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작업이 뭐냐면 2개월 이내의 일회성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간헐 작업이라는 것은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 작업인 경우에는 이 근골격 부담 작업에서 제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호 부담 작업인데요.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서 키보드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루는 잔업 시간을 포함된 하루 작업 시간을 얘기하고요. 이 시간, 4시간은 누적 시간을 얘기합니다. 누적. 그래서 1호에서부터 11호 부담 작업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다 누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서 키보드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인데요. 이때 이 집중적이라는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집중적이라는 뜻은 입력 작업 물량이 과도하게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가 임으로 작업 시간, 휴식 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작업 시간, 휴식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 과도하게 목표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1호에 해당되는지를 따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호에 해당되는 경우 작업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담 작업 제2호인데요. 가장 빈번한 부담 작업 넘버 2에 해당되는 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 작업의 정의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인데요. 이 동영상에서 보시면 작업자가 팔꿈치, 손목, 손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김치를 버무리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손목을 이용해서 반복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하루 총 누적 시간으로 봤을 때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 작업 2호에 해당이 되고요. 이 제조업에서 특히 가장 많이 해당되는 부담 작업이 이 제2호 부담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의 기준이 있는데요. 분담 반복 작업 기준인데, 어깨 같은 경우는 2.5회 이상, 팔꿈치 같은 경우는 10회, 손목, 손도 10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 이 반복하는 타이밍이 약 3초에 1회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으로 따지면 20회에 해당이 되죠. 20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이 부담 작업 2호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2시간 이상 이런 작업을 한다면 해당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김치 버무리는 작업은 거의 초당 1회 정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으로 따지면 한 60회 이상 하기 때문에 이 반복 기준에는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3호 부담 작업인데요. 3호 부담 작업의 정의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머리 위에 손이 이렇게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어깨가 이렇게 있으면 이 팔꿈치가 어깨보다 위에 이렇게 위치하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3호 작업에 가장 많이 해당될 수 있는 작업에 이런 인테리어, 도배 작업, 이렇게 롤을 이용해서 벽이나 천장을 페인트 칠하는 이런 업무들, 이런 작업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자들 보시면 손이 머리 위에 있고 팔꿈치가 이 어깨 위로 들리는 이런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드는 각도는 이 팔꿈치가 이 몸통으로부터 약 45도 이상 들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이 3호 작업은 신체 부위별 부담 작업 시간을 각각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신체 부위가 동시에 부담 작업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신체 부위 작업 시간만을 총 누적 시간에 반영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담 작업 제4호인데요. 가장 빈번한 부담 작업 넘버 1에 해당하는 작업입니다. 정의를 한번 보면,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 작업자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져 있고, 자, 이 작업자도 마찬가지로 이 수직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45도에서 50도 정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이 구부러짐의 기준은 목, 허리인 경우에는 20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자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 작업자들이 거의 90도 이상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런 작업 자세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발생하면 부담 작업 4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는 상태가 있는데요. 이 비트는 상태는 목 같은 경우에는 5도 이상, 허리 같은 경우는 20도, 20도 이상 비트는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 작업 제5호인데요. 5호의 정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 야구 경기를 보시면 이렇게 포수가 하고 있는 자세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이 자세잖아요. 자, 이런 작업 자세가 하루에 2시간 이상 된다. 그러면 5호 작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용접 작업자를 보시면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거나 혹은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 5호 작업에 조건은 뭐 2시간 이상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5호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뭐 이런 스포츠 선수들은 이거는 뭐 노동이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취미 활동이니까요. 부담 작업 5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겠죠? 다음은 제6호 부담 작업인데요. 제6호하고 7호는 해당하는 작업이 흔치도 않지만 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담 작업 6호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의 상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는 그 기준은 A4 약 125매, A4 한 125매를 드는 정도의 힘이고요. 2kg 이상의 상한 힘은 A4 약 250매, 250매가 약 2kg에 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비교해서 부담 작업 6호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같은 한 손가락으로 자전거를 이렇게 드는데 이건 거의 10kg 이상의 상한 힘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은 7호입니다. 7호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입니다. 자, 이런 기기기구가 한 4.5kg 이상, 5kg이 되는 물체인데 이런 거를 계속 한 손으로 이렇게 들거나 혹은 이런 보도블록을
보도블록이 아니고 이런 블록을, 시멘트 블록을 이렇게 손으로 쥐었는데 이 쥐는 힘이 4.5kg에 상한다. 그러면 이 작업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 4.5kg 이상에 상하는 힘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소형 자동차 점프선을 한 손으로 짚는 힘과 유사하다고 하니까요. 이 힘을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 8호와 9호를 설명드릴 겁니다. 9호 같은 경우는 가장 빈번한 부담 작업 넘버 3에 해당하는 작업입니다. 8호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이 마대포대 무게가 25kg이 해당되고 하루에 10번 이상 들면 8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무거운 물체를 대부분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서 드는 작업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호는 거꾸로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이 드는 것도 무릎 아래에서 혹은 어깨 위에서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8호 또는 9호의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 10호 부담 작업입니다. 정의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이게 1분에 2번 정도만 드는 작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자, 요 동영상을 보시면 이 박스가 약 5kg에서 10kg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보면 속도를 보시면 분당 최소 한 20-30회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2시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이 10호에 해당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택배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분당 2회 이상 4.5kg을 2시간 이상 이렇게 옮기는 작업이 있다고 하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5kg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작업장 주변에 중량물 취급 주의, 무게중심 확인 이 표시를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11호 부담 작업인데요. 11호 부담 작업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무릎이나 손을 이용해서 마치 망치처럼 무릎이나 손목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툭툭툭 치는 작업이 있다고 하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또 뭐 차량에 고무 패킹 등을 끼울 때 손목을 이용해서 충격을 가하는 이런 작업이 하루에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이루어지면 부담 작업 제 11호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히 손목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이 수근관 쪽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이 압박되면서 발생하는 이런 수근관 증후군, 흔히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근골격계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근골격 부담 작업 11가지 작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정말 산업보건 실무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